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목요일장 시작 전에 아주 긴박한 내용 두 가지를 꺼내 놓았는데요. 하나는 바로 기술의 발표, 또 하나는 주가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어제는 재미없었던 수요일이었다면 바로 오늘 목요일이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내 평단가와 내 타이밍, 나의 비중과 시드머니를 통해서 어느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알아야 하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앵커가 한번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앵커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까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삼성전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구독 버튼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 주앵커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3D 메모리 ZHBM 공개되었다. HBM5 대비 성능이 8배나 높아졌다 라는 내용이 어제 기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이 오늘 목요일자리부터 제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 내용이 시장이 쳐다봤을 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는 걸까? 아직은 파악을 100%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오늘인 목요일부터 제대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무엇이냐? 빅테크들이 마주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진짜 병목은요, 단순한 칩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죠. 폭발하고 있는 전력에 대한 소비,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발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칩을 아무리 성능이 좋고 많이 넣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과 열을 잡지 못하면 AI 모델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었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숫자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이다라고 이미 나왔죠. 칩 성능을 아무리 올려도 이 전력을 못 잡아준다면 그 비싼 인프라가 있어도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등대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선보여 버렸어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AI 가속기 옆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옆이 아니라 위로 쌌습니다. 위로. AI 가속기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직접 적층해서 데이터 이동 거리를 물리적으로 아예 줄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옆 동네 아파트 1동에서 2동으로 가는 그 거리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는 게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옆 동으로 가는 게 오래 걸리고 위로 가는 게 짧게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는 그걸 해내버렸어요. ZHBM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력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세대 아키텍처로 평가를 받아버리게 되었어요.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요, 당장의 HBM, 이제는 이 단가 다툼과 전쟁, 그걸 넘어가서 글로벌 AI 인프라의 전력 난제를 해결할 이 로드맵에 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그걸 어제 수요일장이 아니라 오늘 목요일장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집어넣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 계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주앵커가 잠시 후에 다른 내용, 준비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일단 어제 수요일장에서 어떤 자본이 눈치 빠르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며 매집을 시작했는지 그 자리와 가격대를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로 좀 돌아가서 잠시 주앵커가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종가 24만 2천원. 말 그대로 정말 보합권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조금 이상했어요. 어땠느냐? 자, 어제 오전 8시 동시호가 되자마자 25만 4천원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그게 또 유지가 되고요. 또 어느 시간대 떨어지고 유지가 되는 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주앵커가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왼쪽 아래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어제 수요일 거래량 고작 4,300만 주 거래량이었어요. 이번 주 가장 낮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화요일과 수요일 매수, 그것도 83만 주에서
318만 주로 압도적인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올린 주된 원인과 유지시켰던 범인은 누구냐? 외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프로그램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요, 지금 압도적인 물량, 순매수 증감 300만 주 가까이 혼자서 또 집어넣었어요. 외인과 프로그램 앞에서 600만 주가 어제 수요일 하루 만에 들어왔다. 올렸던 주된 원인과 유지시켰던 원인 누구였다? 외인과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힘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자리, 개인과 기관이 일부분 정리하거나 옳다구나 좋다 하면서 매도하는 개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외인과 프로그램 억지로 막진 않았습니다. 단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들만의 구간을 만들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거죠. 즉 자리, 물량 싸움에서 우선권을 잡아갔다 이겁니다. 이래서 얘네들만 자꾸 자기 뱃속을 채워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목요일장 잠시 뒤 열리면 그냥 매수하라는 건가, 주앵커? 자, 주앵커가 평단가와 이 비중 그리고 시드에 맞는 전략이 있다. 그걸 타점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걸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공매도를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삼성전자 역대 최고다. 2년 만에 또 최고 찍었다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지금 공포에 시달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매매 비중 자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어제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 8%에서 4%, 4%에서 2%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도 분명 압도적인 신규 공매도 물량을 가했던 건 맞아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수익권은 맞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엇이냐? 평균가 24만 8천 원 안정적이지 않은 가격대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새로운 증권사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골드만삭스의 등장. 지금 49만 전자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IB들의 목표가 49만 원과 강력한 매수 추천, 스트롱 바이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삼성전자가 1위의 기업도 맞지만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기업이 된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와 5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 LTA 체결하는 구조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메모리가 없어서 수조 원짜리 그 값비싼 AI 데이터 센터를 놀리는, 그러니까 그냥 공장이 놀아버리는 상황, 그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캐파에 60에서 70%까지도 5년 장기 계약으로 미리 묶어두겠다라는 식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몇 년도? 2028년도까지 무조건 메모리 부족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나왔는데 쇼티지 국면에서 필수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다. 근데 삼전 입장에서는 단기 단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업의 하단, 이익의 하단을 받쳐주고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까지 갖춰주는 5년 계약까지 이미 잡아두었다는 거. 얼마나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입니까? 그걸 지금 판단하고 49만 전자까지도 문제없다라고 본다. 지금의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앞으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 장기 계약들 실적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밑에를 받쳐주는지 그걸 체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이 자사주 매입과 특별 배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확보된 막대한 잉여 현금의 흐름, 그 재원이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차기 주주 환원 가이던스를 구체화하게 되면요, 시장 수급의 방향성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는 촉매가 된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 역대 최고다. 겁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일장 키워드는 뭐겠어요? 첫 번째, AI 병목을 해결할 우리 삼성전자의 ZHBM 로드맵 시장이 얼마나 높은 우선수치를 갖게 되는지,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지. 두 번째, 지금 49만 전자가 나왔던 배경 중 하나,
LTA 장기 계약 5년짜리가 보장하는 실적 안정성과 외인과 프로그램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는가, 그리고 주가의 하단 지지선이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주는지, 이걸 주앵커는 체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지금 당장이죠. 이제 몇 시간 뒤에 장이 열리면 타점, 나의 평단가가 얼마고 내 비중과 내 시드가 어떻게 남아있으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앵커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알아야 되는 대응 전략, 이 요약본까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아주 잠시만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기만 하면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이 타점에 대한 내용, 고민이 있으셨던 거 오늘 목요일 한정으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내용이 뭐가 있었고 몰랐던 내용이 뭐였는지 요약본의 대응책까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목요일만을 위한 내용들을 빠르게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 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주앵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드리는 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앵커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주앵커가 잘 보는지 삼성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게 되면 곧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시와 뉴스 이거 일이 바빠서 잘 못 봐 라고 하시면 주앵커가 바라보고 있고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소통방까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도움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선물, 주앵커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옆에 같이 보고 있던 실시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책을 만나게 되면서 가장 뜨거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선물로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선물, 주앵커가 바로 직전에 봤었던 종목과 테마, 그 정책이 겹쳐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조금 생소한 섹터와 테마일지라도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짧게 보여드리고 선물의 증정시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드리기 전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요것만 부탁드리고요. 나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급해 주앵커 라고 하신다면 삼성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바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